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2%대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생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없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보내온 생수 5만 병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지게차가 하나씩 내립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태가 재해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강릉시가 수돗물 절약에 나서며 전국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정마다 이제 급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고지대 지역에는 수압이 낮은 관계로 물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엔 속초시가 해양 심충수 3만 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지난 2018년도에 120일 무강우가 있었거든요. 강릉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저희 속초 시민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였던 속초시가 이제 인근 도시에 물을 지원하는 모습은 지자체의 중장기 치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쌍천에 지하댐을 만들어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강릉시도 오는 2029년까지 연곡천에 지하 저류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공무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18,000톤이 지금 연곡천에서 소지로 올라간답니다. 하천 고갈도 문제가 되고 하천이 고갈되다 보면 농업 용수도 모자르고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죠. 실제로 연곡천 곳곳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현저히 적은 양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이기적인 반대인 님비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강릉시는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얘기를 못 꺼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이분들 한번 다시 이장님들 대표 되신 분 만나갖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연곡 면민들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중간에 있는 섬 말구리째를 연도별로 깎아내 담수량을 추가 확보하는 말구리째 절토 사업도 장기 대책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현재의 오봉저수지 총 담수량의 40%가량 강릉 시민들이 한 달 이상 쓸 양을 추가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르고 가면은 좀 저수 용량이 늘지 않겠나 해서 630만 톤. 그럼 20만 톤을 했을 때 30일을 버틸 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3일 공급하고 7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공급한 뒤 29일까지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민영 탄광의 조기 폐광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 이어 마지막 남은 민영 탄광마저 문 닫을 처지에 놓이면서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입니다. 최근 3년간 석탄공사에서 운영한 탄광 3곳이 문을 닫으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행 탄광입니다. 연간 40만 톤가량의 석탄이 생산되는데 종사자는 700여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민영 탄광에 대한 지원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연탄을 생산하면 80% 정도 가격을 깎아서 그걸 보급해 줍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빨리 지원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한 해 석탄 생산에 280억 원 가량이 들고 이 석탄을 연탄 제조와 발전소 연료에 쓰는데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도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민영 탄광에 대한 폐광도 앞당기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즉각 이런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2030년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 단계적으로 3분의 1씩 감축을 해서 연탄 보조금을 없애고 그거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삼척 도계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도 뚜렷한 회생 대책 마련 없이 문을 닫았는데 또 폐광하자고 하면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민영 탄광까지 문을 닫으면 사회적 피해가 5조 원을 넘고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에 대처 산업이 조속히 확정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석탄 산업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 안 된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강릉의 한 신축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대야로 물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입주한 강릉시 사천면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홍희선 씨. 에어컨을 가동하자 곧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대야와 수건을 받쳐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집니다. 천정이 막 물이 떨어지는데 무너지는 줄 알고 우리 그 손주들이 그때 마침 놀러 왔었는데 다 막 피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때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를 알리자 에어컨 수리업자가 방문해 물 새는 것만 일단 막아뒀고 뚫린 천장은 비닐과 테이프로 어설프게 덮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만 조치를 해놔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세대도 사정은 비슷해서 배관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에어컨 기술자는 에어컨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물이 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mm로 얇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슬러시가 끼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물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숨구녕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일부 시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으며 누수 세대에는 보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바지를 만들 때 원래 시공되어 있던 거에다가 작업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보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되게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춘천시가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맨발 산책로가 빗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마쳐도 폭우만 쏟아지면 또다시 망가지고 있어 산책로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남춘천교 아래 하천변에 설치된 맨발 산책로. 그런데 트럭 바퀴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곳곳이 도랑처럼 움푹 파여 있기도 합니다. 안내 표지판 없이는 맨발 산책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연일 10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망가진 채 방치된 겁니다. 복구를 마친 곳도 또다시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춘천 온이교 아래 하천변에 설치된 맨발 산책로입니다. 7월 말에 보수 작업을 이렇게 마쳤는데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바닥이 또 파였고 결국 다시 안전 고깔이 놓인 상태입니다. 여름철 비가 올 때마다 망가지자 애초에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이 범람하는 하천변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춘천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 동네마다 흙길 관리가 수월한 작은 산도 많습니다. 맨발 산책로가 망가졌다 보수했다 반복하는 사이 이용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거두교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맨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잘 하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경기 구리시나 인천 계양구의 경우 날씨와 상관없이 맨발 산책로를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이용하는 장소를 편하게 이용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어떤 분지공원 이런 걸 위주로 조성이 됐습니다. 두 군데 이제 비닐하우스 상토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맨발 산책로 복구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천변 맨발 산책로를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의 올해 방문객이 7월 말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개장 3년차를 맞은 월화거리 야시장의 경우 올해는 5월부터 문을 열어 7월 말 기준 3개월 만에 10만 3,4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야시장 매대는 47명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 참여자 수는 28명, 청년 운영자는 33명이 참여해 지역과 청년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말 밤 강릉 도심 야경을 밝히는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지난 7월 개장한 주문진 야시장도 누적 방문객 6,300여 명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속초 지역 생활 인구가 매달 평균 73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KT의 통신 데이터와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지역에 체류한 월별 인구는 5월과 6월 각각 87만 명과 82만 명이었고 3월과 4월은 각각 62만 명이었습니다.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내 외국인을 말하는데 속초 지역에서는 5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해시가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냉난방 기능이 있는 스마트버스 승강장을 확충합니다. 동해시는 효가사거리와 동해역 등 주요 거점 11곳에 냉난방과 버스 정보 안내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단지인 대동아파트 앞에도 공사를 진행해 9월 중 설치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승강장 외에도 노후된 지붕형 승강장을 교체하는 사업도 연중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양 남해리 앞바다에 돌고래가 나타나 다이버를 따라다니며 유영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돌고래는 다이버 바로 옆에서 파도를 타고 자명을 하며 이따금씩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강릉 안목항 앞바다에 관광 레저용 요트를 따라다니며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모레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광 지역 시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태백의 청정 메탄올 제조 산업과 삼척 도계의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모두 7천억 원 규모인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끝났지만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해당 사업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 추진되는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 사업이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올해 연말 준공됩니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DMZ 해안선을 따라 2개의 기둥탑으로 구성된 현수교 형식의 길이 220m 출렁다리와 전망대로 만들어집니다.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출렁다리에서 DMZ 박물관까지 약 7.5km 구간을 잇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삼척시가 1,2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삼척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삼척시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 삼척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205억 원, 농업 분야 지원에 182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06억 원 등 모두 1,220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다음 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삼척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825억 원 늘어난 1조 105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